예, 오늘 시장은 이제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옵니다. 추석 전에 지수를 좀 끌어올려 놔야 할 텐데 말이에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들 또 투자 정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뭐 다들 숨죽이고 있었던 토요일 아침에 이제 금요일 밤에는 작고 토요일 아침에 어떻게 됐지 열어봤는데 그렇죠? 그죠? 네. 잭스홀 미팅 제롬 파월이 강한 바람 했는데 주가는 또 올랐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예. 일단 미리 걱정을 한 거죠. 예. 우려를 했는데 그 걱정이나 우려보다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지 아주 부정적이 않았다. 그렇다고 뭐 긍정적인 뭐 톤을 이렇게 전해준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을 매우 그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는데 잘 들어보면은 그 미리 주가를 겁내서 뺄 필요는 없었네. 요 정도 받으니까 그 정도 반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뭐 사실은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올라서 주간으로도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뭐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잭슨홀에 대해서는 다이제스션 소화를 시키는 것 같고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그 전에 나왔던 엔비디아 실적과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슈퍼 상회라 하죠. 그 우리 박사님 아실지 모르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슈퍼 서프라이즈. 그렇죠. 네. 슈퍼 상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슈퍼 하회하는 식으로 빠지고 있어서 그것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뭐 영어로 써서 그렇습니다만 중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 뭐 이렇게 중립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왔다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뭐 그 단어 한 3가지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더 필요해. 시간과 데이터가. 항상 그랬죠, 근데. 새로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코어 PC라든지 그다음에 비주택 관련되는 뭐 지표들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놔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금리를 올린 거에 대해서 효과가 아직은 시간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올릴 태세는 돼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아주 신속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걸 좀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상 그러하듯이 시간과 데이터를 좀 더 보고 싶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금리 인상은 할 준비가 언제든 돼 있다. 근데 단 가로 열고 필요하면 그러니까 필요하려면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똑같은 말인 것 같고 맨 마지막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중립금리라는 얘기를 사실 일주일 나왔는데 중립금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neutral rate of interest인데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어디가 정확한 중립금리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금리 인상이 그 어떤 제약적인 그 경제 환경에 제약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너무 지나치게 미쳐도 안 되고 too much 너무 효과가 없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는데 그 시나리오 둘 다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이 뉴트럴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은 지금 9월 20일, 11월, 12월 3번 남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는 필요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노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주가가 그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잭슨홀 미팅이 뭐 그 파월 의장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오잖아요.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서 라가르도 참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22 총재께서 말씀하셨는데 뉴스는 헤드라인은 아주 심플하게 똑같이 나왔어요. 2% 인플레이션 고수한다. 목표를. 게임 중인데 아직은 그 중간에 바꾸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이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대동소이하게. 근데 사실은 속내가 꼭 그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문구를 한번 보시면 꼭 그런지 한번 저기 박사님도 보십시오. Life can only be understood backwards. 인생은 지나간 거를 잘 봐야지 이해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forward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리를 더 올릴 것이냐 했을 때 과거를 보면은 지금 어디예요? 인플레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실은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거는 유럽, 그 독일을 포함해서 얼마나 지금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상황만 허용하면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 포인트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더라도 미래를 예측하면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뜻을 사실은 함유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라고 제가 해석할 수 있다고 보냐면은 제 데피션에는 인플레 목표 2%라는 말을 미드텀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 상황이 인플레가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그 경제 성장이 워낙 안 좋아서 이게 잘못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유연한 대책에 대한 가능성을 이런 서사로 시 같은 말로써 약간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는데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 그 미국하고 유럽하고 다른 게 미국은 경제가 아직 너무 튼튼하고 유럽은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똑같이 2%를 고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다른 그 가능성을 내포하지 않았나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라 보여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섹셔널 미팅 그 정도 하고요. 그 전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으로 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물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엔비디아 자체도 워낙 좋은 실적에 주가가 좀 조정받았지만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것은 국내 반도체들이 좀 탄력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그죠? 네네, 힘이 그렇죠. 없어요. 네. 예. 왜 그런 건가요? 예. 사실은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엔비디아는 직분 주가에서는 쌉니다. 왜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실적과 가이던스 두 가지 넘어가 있는데 넘버 100몇십 번 보지 마시고 오른쪽 끝에 보세요. 제가 몇 퍼센트를 초과했다고 나오는 그 퍼센티지가 네. 평균값 말고요. 애널리스트가 가장 최근에 실적 발표되기 직전에 최대한 높아진 기대치 있잖아요. 그 높아진 기대치 대비로도 12%, 19%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외부 환경이 특별히 나쁘지 않으면은 한 12%는 올라야지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주가는 한번 그 한 3%인가 4% 오르고 멈추고 오히려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기대치를 상회한 정도뿐만 아니고 가이던스를 전혀 안 믿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건데, 보세요. 지금 주가 빠져서 25년 피스컬 이어, 사실은 저희 나라로 따지면 거의 24년인데, 24년 2월에서 25년 1월에 그 PER이 30배 중반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주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닝 파워가 엄청나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지난 한 5년간의 평균이 40배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닝 파워라든지 기대치가 훨씬 100%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보다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게 싸다고 얘기 안 할 수 없죠. 여기에 자리가 잡혀야지 삼성 하이닉스나 기타 소부장주에서 HBM 관련되는 주식도 다시 힘을 받지, 이게 잡지 못 잡으면은 주가가 폭락하는 건 아닌데 주식이 주가가 바로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예측하지 못했다가 좀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뭐 중국 경제 지표도 부진했었는데요. 뭔가 좀 진척 내지는 뭐 추가적으로 좀 나온 얘기가 있을까요? 네네. 아까 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일본으로 안 가서 한국으로 온다 그래서 했는데 뭐 그건 지켜보고요. 네. 중국 자체가 헝다라든지 컨트리 가든의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이 얼마나 이슈냐라고 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왜? 중국이 다행스럽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구조 조정을 어느 정도 해오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보시면 말이죠. 중국은 1년에 보통 한 1,500만 가구 정도가 팔립니다. 우측에 보시면 빨간 거 올라왔거든요. 물론 2000년 초반에는 200만 대가 다시면 급속 올랐죠. 20년 동안. 최근에는 한 1년에 1,500만 대 팔리는데 지금 감소돼서 수요가 한 30% 감소해서 연간 1,000만 대 가구 판매 정도로 지금 줄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거든요.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1,500만 대 팔리다가 1,000만 대밖에 안 팔리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GDP에서 건설 부동산 관련되는 비중이 여러 가지 전후방 효과까지 하면 25%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국이 부동산 투자가 10% 감소하면
중국의 GDP가 한 2.5% 감소하는 거고 그것이 한국과 호주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 0.2% 정도가 예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폴캐스트는 한국하고 호주 같은 나라에 중국이 만약 영향이 있게 됐을 때 임팩트는 아마 GDP의 0.2에서 0.3% 정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미 주가에 반영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중국이 더 문제가 되면은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건데 우리가 흔히 걱정되는 게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 엄청 많아서 폭발한다고 보시고 있잖아요. 네. 보시겠어요? 이거 보시면 그림자 금융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 총 사회 융자 대출해 주는 거의 비중이 과거 피크일 때 한 10년 전에 17%, 18% 가던 것이 지금은 5.5%밖에 줄었어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도 중국이 매니징할 수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의 부동산 이슈가 한 10에서 15% 정도 피크에서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 이상이 아니면은 그렇게 아주 그 페널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지금은 공포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많이 이미 줄었다. 그 다음에 그 판매가 주택 판매가 한 연간 한 30% 주는 거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한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의 경제 성장률에는 한 0.23% 임팩트이기 때문에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중국 위기는 우리가 뭐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만만디다 하루아침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달이 나서 정말 뭐 구제금융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는 어떤 이벤트 일정들 네. 주목해야 되는지 하고요. 지수가 조금 반등할 수 있을지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그 31일이니까 저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의 PC 넘버가 나옵니다. 특히 근원 PC가 중요하겠죠. 지금 4% 초반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0.2% 전월 대비 올라가는 거고요. 일반 그 헤드라인 PC는 3.3%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그 PC가 차근차근히 내려가서 연간 성장률이 3.5% 정도로 근원 PC가 4.2%인데 그렇게 내려가면은 미국의 CP 전반적인 그 금리는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내년도 중반부터 보인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올해 보일 수 있느냐 내년에 보일 수 있느냐 그 포인트는 얼마나 빨리 4% 이하로 내려가는 건데 일단 이번 달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나오는 ADP 민간 고용 취업자 수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이 되겠는데 고용지표 나오죠? 네, 고용지표가 나오죠. 이번에 줄어들어야 됩니다.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 한 18만 7천 건이었는데 16만 5천 정도 돼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시간당 평균 임금이죠. 임금이 조금 덜 올라가야 되겠죠. 0.3% 정도로 좀 둔화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한편 또 경제 ISM 제조업 지수가 너무 내려가는 것도 안 좋아. 이미 50 이하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지난달보다 약간 반등한 47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국내적으로는요. 한국의 8월 수출이 나옵니다. 근데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지난달에 보였던 마이너스 16% 대비 개선되는 폭이 너무 적으면은 약간 실망할 여지가 있는 이 정도가 와치될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쨌든 지수가 조금 반등으로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보십니까? 네. 전체 지수는요. 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네. 게 삼성 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 이쪽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나머지 쪽이 개별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부 뭐 신재생 에너지나 미국 관련되는 캐펙스 투자는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그것이 장을 한층 올라간 2,600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